안녕하세요. 비욘드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된 성형외과 전문의 박영진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항노화의 꽃, 이 리프팅에 관해서 여러 사례를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연령별 맞춤 리프팅. 나이에 따라 어떤 리프팅이 본인한테 적합한지 성형외과 전문의의 시각으로 한번 절개 리프팅이라든지 조금 절개하는 미니 리프팅 혹은 실 리프팅, 기타 레이저, 열 에너지 장비 이런 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조금 편하게 이제 진행할게요. 지난해에 절개 리프팅, 미니 리프팅, 실 리프팅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크게 많은 질문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를 드렸더니만 생각보다 이게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본인 얼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결정해가지고 나는 이런 수술, 시술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병원에 오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회에 나오는 퀴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맞추셔서 의료법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실시간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연령별 맞춤 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 20대, 30대 이런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뭔가 성형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 흔히 젖살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뺨에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있는 이런 모습. 처진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20, 30대에서는 절개를 이용하는 안면 거상이라든지 또 미니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 흡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도 여러 층이 있고 또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 덩어리로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쉽게 많이 찾는 부위는 많이 찾는 우리 리프팅의 시술 도구는 에너지 장비입니다. 울땡땡, 써땡땡, 슈땡땡, 장비 이름 다 기억 못 하죠. 근데, 약도 성분이 있듯이, 그 에너지에 기반이 되는, 부분은 고주파나 초음파나 요즘은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전기 충격파, 레이저 등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러한 에너지 장비로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술의 보조적 장비로 쓰는 건 좋은데 이걸로 얼굴 자체가 정말 달라붙고 리프팅이 됐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와 피부과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최근에는 정말 피부가 얇고 20대라도 처진 분들이 여러 가지 실 리프팅 아니면 약간의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이 이렇게 커지면 리프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나.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맞는 리프팅이 과연 뭘까? 저도 이런 분이 이분이 퀴즈에 나오는 분이시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장비 너무나 많죠. 저도 소위 이러한 장비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특히 국내 장비업체에서 너무나 많은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20대, 30대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실제로 시술도 해봤고, 화면 좌측에 있는 장비는 이영애 씨가 선전하는 그런 장비고, 우측은 제가 직접 이렇게 시술을 받아봤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고,
근데 no pain, no gain이라 그래요. 통증이 없으면 그렇게 효과가 떨어진다. 뭐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봤는데 제 얼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효과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맞는 리프팅이 오늘의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넘어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나온 이 그림이죠. 40대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다가 50대 넘어가면서 나 피부, 나의 연부 조직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뭔가 약해지면서 무너진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너지면서 처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또 지방이란 측면에서 보면 하관 아래쪽에 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심술보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인대도 약해지는데 지방이 이렇게 축적되면 그게 심술보나 불독살 그게 이유가 되죠. 근데 60, 70이 넘어가면 피부 자체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물론 60, 70에도 40대, 50대 못지않게 피부나 처지지 않게 잘 자기 얼굴을 유지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SNS나 뭐 흔히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죠. 뭐 나름 건강 상태도 좋아야 되고 또 피부 처짐의 원인이나 시기도 잘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시기를 해야 되고 지금 70대 이상을 이렇게 보면 또 머리가 많이 빠져 있죠. 이게 머리가 많이 빠지면 이미 동안에서 살짝 벗어나 있죠. 그죠?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상으로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에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눈밑 주름도 50대부터는 급격히 그러다 보니 50대에 제일 많이 또 아니면 제일 처음 받는 성형수술이 눈밑 수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쌍꺼풀은 저희 나라 분들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20대, 30대 할 것 없이 특별하게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50대, 60대에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심술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증상이죠. 자, 지금부터 이분도 지난번에 퀴즈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유추는 하셨겠죠. 40대 이상은 그럼 과연 그 맞춤형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분의 예전 과거 편에는 실리프팅 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 되면 우리가 부분 절개 칼을 조금 대고 이걸 올리겠다. 리프팅을 하겠다. 근데 리프팅 할 게 있어야 절개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환자분들이 가장 잘못된 관념, 미스컨셉션이 실리프팅은 효과가 없으니 그냥 미니 거상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미니 거상을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칼을 대는 것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니 거상은 이 인대를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또 아니면 미니 거상이 이제 그런 적응증에 단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절개 거상을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뭐 절개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절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 기간도 길고 또 절개 역시 마찬가지로 리프팅을 한다고 20, 30대 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최근의 트렌드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실리프팅, 미니 거상, 절개 거상을 하더라도 또 에너지 장비의 도움을 얻습니다. 에너지 장비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리프팅이 되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필러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에서 하는 기본적인 시술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실 리프팅은 실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위를 올리기도 이렇게 하고 밑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실 리프팅 쇼츠나 동영상을 보면 실 몇 줄로 올라가서 오른쪽 왼쪽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 실은 좋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시청자분들, 환자분들은 모르세요. 그러면서 효과가 없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죠. 근데 실 리프팅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올려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니 리프팅, 미니 거상은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려놨는데 꼭 처진 부분, 정말 구조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 일부만 절개를 하고 올려서 리프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절개에 있어서는 특히 젊은 분들이 미니 거상이라고 다 좋다고 해서 이걸 찾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절개 거상은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부위, 처진 부위를 다 올리는데 인대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잘 올라가 있지만 또 얼마 안 돼서 내려와 있다는 이런 표현도 가끔씩 하세요. 그러면 요즘은 그 하이브리드 수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절개 거상을 하더라도 내려오지 않게끔 또 밑에 받쳐주는 실을 넣기도 하고, 특히 이 중안면부는 이렇게 절개를 하더라도 이 중안면부가 이렇게 올라가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눈 밑으로 들어가서 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실이나 실에 유사한 그런 성분의 도구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가 됐죠? 자, 이 퀴즈 지난번 마지막에 나왔던 케이스였는데 이제 지금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실시간으로 질문이 좀 들어오셔서 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답을 해드리면서 이제 퀴즈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니미니 님이 민트실로 리프팅하면 효과가 좋나요? 피부도 처지고 주름도 많고 주름 걱정 없고 탱탱한 피부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해서 리프팅 시술을 받아볼까 합니다. 이제 연세가 중요하죠,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예를 들었던 40이나 50이나 60대 뭐 그 이상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민트실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죠. 민트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 고정용 실로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실 리프팅 하면 민트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 갈고리처럼 내 조직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의 실이 코그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뭐 민트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엘라스티 뭐 또 저 메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데 뭐 그리고 메디티 뭐 여러 곳에서 뭐 종건 아니면 뭐 대우 뭐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실들이 가장 리프팅의 기본적인 시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코그실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당연히 올라가죠. 과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지금도 여러 번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내가 약해진 여러 가지 인대나 피부를 올려서 지속을 해야 된다. 지속되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시스템 님이 안녕하세요. 팔자주름이 유독 심한 편이라 팔자주름 리프팅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효과가 괜찮을까요? 그리고 한 번 받으면 얼마나 가나요? 자, 팔자주름 저도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주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팔자골이죠, 골. 자, 이게 여기 이렇게 올리면 뭔가 펴진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상생활을 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래도 팔자의 골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올려도 있죠. 조금 완화되는 셈이죠. 그러면 이 올린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여기에 이 골을 뭔가 채워야 됩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입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고, 적게 여기 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특별한 실, 저번에는 제가 잼버 뭐 이런 실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알려드렸는데, 당연히 팔자주름을 실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하시면,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 또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자주름, 마리오네 라인, 이 심술보가 리프팅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인데, 이 부분을 실로 할 수도 있고 절개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필러 이런 하이브리드 시술로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요거는 이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한 번 받으면 얼마나 가느냐, 그건 개인차가 너무 커요. 뭐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또 아니면 피부가 너무 약한 분들은 사실은 여러 번 받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답변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손가락 열상 후 봉합한 걸 오늘 실밥을 풀었는데, 봉합 기간 동안 봉합한 손가락을 아예 안 쓰긴 했는데, 오늘 봉합을 풀고 손가락을 구부려 보니 뭔가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 잘 안 구부러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봉합했던 손가락 근처가 약간 굳은 살처럼 살들이 딱딱 굳었는데, 이건 원래 피부로 안 돌아가는 건가요? 자, 찢어지는 것은 비가역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흉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좀 딱딱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니까 손가락 같은 데는 또 흉터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봉합을 해서 못 움직이게 했으니까 관절이 잘 움직이는 건 힘듭니다. 아무래도 제한이 있겠죠. 근데 서서히 돌아올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식신님, 광대 수술 부작용으로 아치 쪽에 뼈 결손이 몇 cm 정도 있으면 재수술을 권장하시나요? 아치라고 하면 여기 광대, 그리고 우리가 체부, 바디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보통 바디에 뭐 1cm나 이런 형태로 결손이 아주 커서 이게 덜거덩 한다 이러면 재수술하죠. 그런데 CT나 엑스레이상에 이제 결손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손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 결손이 섬유화 조직으로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큰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다시 재발하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하고 이 CT상의 그 결과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환자도 어리석고 의사 선생님도 어리석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놔두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다소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리프팅으로도 입술 바로 위에 고양이 주름도 없앨 수 있을까요? 저희 언니가 그 고민을 하고 있길래 여쭙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 신은지 모르지만은 이 고양이 주름이 생기는 나이는 대부분 50대 후반인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50대, 뭐 적어도 50대 후반이고 60, 70 가도록, 콜라겐도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에 피부를 구성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가면서 근육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액션을 하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그러면 이 근육을 마이오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근육을 제어를 하면서 콜라겐이 생성하게 하면, 근육을 제어하는 게 대부분 보톡스였어요. 근데 요즘은 실로서 그걸 제어하는 그런 실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실이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가하면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이 고양이 주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오늘 지금 실시간 질문이 정말 많네요.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진행하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바다소리님 아마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퀴즈로 들어갈게요. 자, 7번째 케이스고 70대십니다.
이게 무슨 수술하면 좋을지 사실 이거 답을 다 드린 건데, 예? 답을 다 드린 건데, 어이구, 제가 아마 거의 대부분은 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쓰셨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답을 주시면 의료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절개법을 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 팔자주름의 방향이 바뀌었다. 없앨 수는 없죠. 그러면서 중안면부가 올라갔죠.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팔자주름과 함께 어렵다고 하는 이 강력한 마리오넷 라인, 이 불독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3개월 이후에 이렇게 나름 중안면부가 올라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마리오넷 라인의 방향도 해결이 됐습니다. 뭐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돈을 뭐 일종의 그 비용을 엄청난 비용을 했는데 이 마리오넷 라인이 깨끗하게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름, 흉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비가역적인 현상입니다. 돌아올 수 없죠. 최대한 젊을 때 위치도 바꾸고 또 이 볼륨과 서피스 그 표면적의 이 비율도 다시 재조정해서 리프팅을 해주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아무리 의학적으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20대 30대는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학회에 발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뭐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더라도 억셉트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 답을 주세요. 이분은 뭘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50대 후반입니다. 남성분이고 남성분은 사실은 리프팅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은데 요즘 많이 늘었어요. 지금 답을 주고 계시죠? 자, 네, 지금 그 답을 바로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신님, 뭐, 다른 분들도 답을, 영님, 예, 이런 분 실리프팅도 주셨고, 자, 남자분이라 아마 실리프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미니거상. 자, 말대로 10년 젊어 보입니다. 예? 절개 거상 하셨습니다. 남자분도 하세요. 좀 안타깝지만, 예?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나왔느냐? 절개 거상을 하더라도, 예? 충분히 마리오넷 라인, 심술보 라인의 이 지방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매끈하게 이 정도는 될 수 없다. 예? 뭐, 우리가 대개 가져 나오는 사진들이 정말 깨끗하고 잘된 사진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남자분처럼 피부가 두껍고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도 맞추신 분이 있네요. 제가 아이디를 추적해서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노화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40, 50 넘어가면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팔자주름도 심해지고 이렇게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의학적 용어로 자울이라고 해요. 자울을 알아듣시는 요즘 일반인들도 많죠. 뭐 심술보, 불독살보다는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좀 자울이라는 표현이 그래도 좀 근거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이 이유가 피부는 약해지고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또 다른 우리가 중안면부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근육들이 처지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름이라든지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이라든지 다양한 하이드로 컴플렉스를 다양한
수술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술을 활용해서 요즘은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 정리가 절개거상, 좀 전에 절개거상 우리가 보셨어요. 보시면 효과는 그런 나름대로 좋아요. 근데 흉터가 있을 수 있고 또 중안면부의 리프팅, 아무리 절개거상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이 중안면부의 리프팅은 사실 생각보다 힘듭니다. 대개 절개거상을 하더라도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이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중안면부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뭐 한국의 여러 기업체들이 지금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실들로 극복하려고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절개거상은 이제 목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따로 하지 않고 목거상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한번 하면 20년, 30년 그냥 갈 줄 아는데 그런 수술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지만 생각하신다면 인간이 영원히 늙지 않는 거나 같은 이치라고 그렇게 제가 비유를 들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0년 젊어졌다고 가정할 때 이제 서서히 다시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대한 기대는 정신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대신에 실리프팅은 효과가 제한적이지만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이 개발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실리프팅을 15분, 20분 하던 실리프팅도 요즘은 1시간씩 하는 실리프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또 실리프팅과 미니거상이나 절개거상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흉터 없고 회복기 그래도 빠르고 대신 지속 시간에 대한 이슈는 뭐 자그만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뭐 몇 줄 안 넣으면 효과는 얼마 못 가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리프팅 하면서 울세라토마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덴시티도 나와 있고 슈링크 올리지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 있으니까 도움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케이스 외국 사례입니다. 이거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도 처져 있고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고 지금 답변이 없으신데 미니거상이라고 하셨나요? 자, 지금 답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젊고 아름다워지셨죠. 외국인들의 기준에도 한 20년 젊어지셨어요. 제가 절개거상은 목주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은 절개를 하면서 목까지 이렇게 잘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름 중안면부 또 하관도 이렇게 잘 끌어올려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미니거상이라고 한 보톡스라고 주시는 분도 있는데 자, 외국 사례, 외국인들하고 우리 동양인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다시 시청자분들의 질문과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스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스. 스마스는 피부 아래에서 이 피부를 지지하고 또 밑에 있는 뼈나 근육하고 서로 교통하는 그런 지지체의 구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그 스마스층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 올리면 피부도 같이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피부질이 잘 올라가죠. 이 스마스 리프팅에 대해서는 요즘 일반인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저한테 오셔서 스마스를 올려주실 거죠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대부분 스마스를 올림으로써 피부가 같이 이렇게 리프팅이 되니까 절개거상을 하더라도 스마스 리프팅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클리닉,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딥플레잉, 그러니까 이게 소위 깊은 층을 올리는 수술이 뭐냐? 그럼 스마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스마스가 이 중간쯤에 있다면, 중안면부를 주로 지지하고 있다면 아래쪽에서 지지하는 구조물 자체가 이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입니다. 이 플라티스마가 목주름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한 20년 젊어지셨죠? 그런데 하관 위주로 잘 올라가 있습니다. 이 대개 딥플레인은 이 플라티스마 근육을 박리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하관이 잘 처리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근육에는 항상 신경이 따라다닙니다. 이 근육도 신경의 지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거나 또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딥플레인을 할 때는 사실은 경험이 어느 정도 동반되지 않으면 웬만한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개거상도 우리가 스마스를 당기는 수술, 딥플레인, 플라티스마를 당기는 수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안면부의 리프팅이 나눠진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해외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질문 이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코릉요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코성형 중에서 귀형골 조직을 소량 절제, 혈액과 배합하는 게 트렌드이던데 이 수술은 위험성이 좀 적을까요? 뭐 트렌드죠. 예? 그러니까 자가 조직이니까 감염이나 염증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것도 뭐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 크크님, 정형외과에서 검지 손가락 봉합을 하고 실밥을 풀었는데 봉합한 부위 검지이고 지문 쪽 부분인데 혹시 봉합을 풀고 나서 컴퓨터 타자를 치거나 그러면 흉터가 크게 남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흉터가 크게 남으면 성형외과에서 흉터 제거 가능할까요? 예, 뭐 흉터가 생기고 늦어질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다면 흉터 어느 정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시술을 해야 되겠죠. 자, 코토또 님께서 손가락 굳은 살도 성형외과에 제거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죠. 예? 근데 이게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안 쓰면 굳은 살이 웬만큼 완화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님, 50대 들어 얼굴 볼이 처지고 눈이 패여 보여서 집에서 초음파, 고주파 마사지 기구를 사용하는데 혹시 1년에 2번 정도 보톡스나 필러를 맞으면 얼굴 처짐과 주름이 사라질까요? 제대로 된 전문의는 사라집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완화됩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라진다, 이게 주름하고 흉터는 비가역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얼굴 처짐 어느 정도 개선됩니다. 당연히 개선되겠죠. 초음파, 고주파, 열 기구죠.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활용하다 보면 이게 뺨이 이렇게 쑥 패여요. 이 패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주로 지방이 있는 쪽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식신님, 30대 되니까 얼굴 지방이 꺼지면서 귀여운 느낌이 사라지면서 생착률이 낮아서 말이 많은 지방이식이 넓은 부위 볼륨을 채우는데 그나마 효과적인 방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은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성형외과에서 이 업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체질적으로 지방이 잘 빠지는 체질은 이 지방 이식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잘 빠지지 않으신 분에 비해서 효과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소리님,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몸에 칼을 댄 수술 후에는 새살이 징그럽게 올라오는 체질에는
절개거상은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정말 괜찮은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몸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하안금 수술을 하고 코 수술을 할 때 우리가 막 이 쉽게 그냥 비우성 반응이라고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거는 잘 보기 힘듭니다. 이제 특정한 부위에 갔을 때 절개를 했을 때 아니면 상처가 나왔을 때 이 섬유화 반응이나 다른 면역 반응이 크게 일어나서 이 흉터가 크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몸과 팔, 다리에는 말씀하신 켈로이드나 아니면 비후성 반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개, 이거 물론 안 생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안면 거상을 위한 절개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반대로 얼굴이지만 귓볼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생깁니다.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절개 거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텐전, 그러니까 인장력이 너무 강하게 많이 걸리면 부분 절개, 미니 거상을 해서 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실하고 같이 활용하든지. 스페인님이 스페인에서 질문 주시는 건 아니죠. 스페인님께서 얼굴에 덩어리 잡혀서 병원 가니까 피지낭정이라고 하는데 빨리 제거해야 하나요? 그냥 넣어둬도 괜찮은지 아니면 수술. 자, 피부과 들렀다 오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피부 낭종은 뭐 누구나 또 아니면 쉽게 이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빨리 제거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익어서 감염이 돼서 염증이 돼서 왔을 때는 역겨운 냄새도 나고 좀 고약합니다. 또 흉터도 커야 되니까. 그래서 제거하는 게 훨씬 몸 건강에는 좋은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엔티에이징을 다시 정리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네요. 제가 뭐 정리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해결책은 이렇게 처져 있는 피부뿐만 아니라 언더라인 밑에 있는 조직을 원래 젊을 때 위치로 옮기고 피부는 깨끗하게 하자. 피부도 요즘은 뭐 스킨 부스트라든지 필러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마지막 케이스인지, 마지막 케이스가 아니네요. 자, 지금 빨리 답해 주세요. 이제 이런 분 30대가 오셨는데, 답이 없으시나?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V라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미니 거상을 했습니다.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많다는 거죠. 우리 푸석푸석한 살이 있잖아요. 젖살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에 지방도 많고, 이런 거는 지방도 흡인해서 빼고, 또 이 약한 피부도 올려야 되고, 절개 거상이라 하셨는데 조금 늦으셨네요. 그 미니 리프팅 부분 절개였습니다. 코코님은 실리프팅으로 주셨는데,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심부볼, 얼굴 안에 있는 이런 지방과 표층에 있는 지방을 같이 제거를 하면서 함께 제거를 해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답을 주시는데 요번에는 아마 맞추실 수 있는 케이스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미니 거상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대를 될 수 있으면 세이브해야 된다. 우리 몸을 지지하고 있는 게 인대인데 이걸 잘라버리면서 하는 미니 거상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인대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인대 부분들이 약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아마 마지막 케이스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이죠. 20대인데 이거 뭘 하면 좋을까요? 답을 좀 주십시오. 예? 젖살 같기도 하고, 뭐 통통하게 귀엽습니다. 귀여운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 통통함이 싫어요. 통통함이 싫고 정말 V라인처럼 요즘 유행하는 V라인처럼 이렇게
갸름해지기를 원합니다. V라인이 대세죠. 성형외과 이름도 V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갸름한 식신님은 울세라 드디어 답. 코코님은 실리프팅.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답을 그냥 쉽게 모발 이탈모님 실리프팅. 미니거상. 바다소리님은 미니거상. 이걸 답을 맞다고 해야 될지. 레이저 리프팅 보톡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인모드도 나오셨네. 6개월째. 이렇게 진짜 V라인처럼 되셨어요. 여기서 지방 제거가 사실은 빠졌어요. 지방 제거. 이 근육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을 해결했습니다. 실리프팅 하신 분들 다 맞다고 해야 되나요? 네? 자, 한 1년 그리고 거의 한 1년 반, 그러니까 20개월 정도니까 뭐 거의 2년 다 됐죠. 이렇게 아주 이제 V라인처럼 본인이 원하던 그런 얼굴형이 되셨어요. 자, 보시면 얼굴이 노출됐는데 이렇게 상당히 슬림해졌죠. 네? 사실 이렇게 통통한 이미지에서 V라인이 되면 어떤 분들은 늙어 보이는 이미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넙대하게 퍼져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분의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이제 실리프팅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실리프팅 정리를 들어가면 실리프팅도 굉장히 스트롱한, 가장 강력한 이런 스트롱, 제가 이야기하는 구조적으로 약해진 부분을 올리는 리프팅. 소프트라는 게 몇 줄만 넣고 간단하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구조적 보강술은 대부분 이렇게 스트롱하게 도망 못 가게 다양한 실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실리프팅이 됐든 미니 리프팅이 되든 이제 딤플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이 일부분 경막, 인대를 당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딤플이 없다, 요철 현상이 없다 그러면 리프팅이 사실 안 된 거죠. 하지만 이 실을 쓰면서 열 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면 더 이렇게 효과가 배가 되는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인대나 경막들이 있는데 이 인대나 경막들을 올려주는 게 리프팅인데 이게 안 되면 리프팅이 안 된 거, 실만 넣어놓은 거나 그냥 스킨 부스터 넣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 6줄 이게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이런 표현도 많이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리프팅이 아니고 리프팅 호소 시술입니다. 얼마 못 가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2달에 한 번씩 가서 리프팅을 하실 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실리프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개형 안면 거상술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실리프팅 별로 싫어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기준으로서는 사실은 이 절개형 실리프팅을 절개형 안면 거상을 할 줄 아는 의사가 이분은 실리프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절개를 해보셨기 때문에 인대의 위치라든지 어디를 잘라야 되고 어디를 올려야 되고 지방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대부분은 아실 수 있거든요. 또 미니 거상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많이 왔어요. 뭐 특별한 병원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미니 거상은 그냥 칼만 대는 게 아닙니다. 인대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이 피부나 쳐져 있는 이런 부분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남는 피부는 잘라내서 아주 미세하게 봉합을 해줍니다. 하지만 중안면부나 아래쪽에 인대를 자르기 힘든 이런 부분에는 뭔가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절개형 거상이 절개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
이런 분은 미니 거상 하시는 거죠. 무작정 그래서 미니 거상이라는 것은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녹는 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미니 거상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게 브로드하게 생각보다 박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 인대를 보호해라, 세이브해라. 그래서 그냥 이름을 BTS라고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 얼굴을 지지하는 인대와 또 다른 이 경막, 지지체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겨서 실리팅 한다고 그랬죠. 근데 미니 거상을 할 때도 이 인대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당겨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이 스마스층이 있고 아래쪽 뼈와 피부를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서로 지지해주고 있는 이런 나무 같은 이런 구조물에 이걸 다 잘라낸다면 옮기기야 쉽지만 이 지지하는 구조의 근본 개념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라내는 게 인대를 잘라내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걸 올려서 약해진 나무를 보강하는 식으로 올려서 당겨주면 실리프팅이 됐든 미니 거상이 됐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신 요즘 이렇게 절개는 스마트층을 아예 당겨서 이 위에 이 나무하고 일부 줄기까지 같이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시술이 절개 수술이 되는 거죠. 안면거상.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회복기. 아무래도 절개거상은 회복기가 깁니다. 미니거상이나 실리프팅이 회복기가 짧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이틀 만에 다른 그 레이저나 뭐 에너지 디바이스처럼 그렇게 빨리 회복기가 되는 건 아니고 결과도 최소한 3에서 6개월 후에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효과, 결과, 비용 이게 절개 거상하면 시간이 최소한 서너 시간 되어야 되니까 그게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간단하게 수십만에서 수백, 수천만 원까지 하는 이런 시술인데 이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비용을 많이 들였으니까 20년, 30년 젊어졌다. 이거는 아니고 그 환자의 처진 정도에 따라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 간단한 시술로 되는데 또 절개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한 번 수술로 영원한 동안은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추가적인 시술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효과, 좋은 결과 내기 위해서 절개했을 때는 요즘은 제가 고압산소요법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큰 부작용 없이 상당히 빨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은 그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시술을 같이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 포토샵이나 화장으로 기만한 유튜브 모델은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흔하게 물어보는 어떤 질문들. 자, 시술 전에 이제 준비사항 뭐가 있느냐. 아무래도 금식해야 되고, 특히 성형외과다 보니까, 외모다 보니까 이렇게 창이 넓은 본인을 감출 수 있는 모자하고 가릴 수 있는 마스크는 준비해 오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복용하는 약, 아스피린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출혈을 야기하는 이러한 약은 될 수 있으면 한 2주 정도는 끊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1주 정도는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마취는 대부분은 수면 마취로 많이 하는데 절개형 거상을 할 때는 장시간 누워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전신 마취 하기도 하고요. 수술 후 통증 생각보다 그렇게 수술 후 통증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no pain, no gai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통증이 없으면 없다. 개선이 떨어진다. 병원에 몇 분 정도 방문해야 되는지 그 상태에 따라 다르죠. 이제 수술하고 보통은 그 다음날이나 한 2, 3일 있다가 한 번 오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주일, 한 2주 이렇게 실밥을 뽑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요법으로 에너지 디바이스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몇 번을 더 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평가할 때까지. 그럼 절개 그 상후 이제 관심 많더라고요. 외출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일주일 있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많이 부어 있겠죠. 어색하겠죠. 멍도 들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외출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라, 사회생활 하시라 그러고요. 스킨 부스트하고 실리프팅 함께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 오세요. 예? 당연히 리프팅은 됐는데 피부가 거칠거칠하면 피부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이 같이 컨비네이션 하는 시술은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뭐 많지는 남지 않았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좀 받고 답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께서 미니 거상 너무 해보고 싶은 58세 여성입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해야 될까요? 처진 정도가 너무 많지 않다면 뭐 보통 지금쯤 제일 많이 하시죠. 뭐 60 중반까지 뭐 절개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자기 나이 0.8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미니 거상 하시면 좋은 나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답을 내려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 부분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직접적인 대면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조조님께서 오늘 이게 손톱, 흉터 이거 질문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양쪽 손가락 손톱이 옆으로 휘었고 손톱이 옆으로 휘어서 자라는데 왜 그런 걸까요? 성형외과 손톱을 고칠 수도 있나요? 많이 했었죠. 제가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 성형외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진료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단점은 이게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옆으로 자란다든지 약간의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시술은 아니지만은 가까운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가시면 이런 시술은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예고를 해드리는 건데 과연 동안의 조건이 뭘까? 이때까지는 리프팅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3회에 걸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안 하는데 동안의 세상이잖아요. 0.8을 곱해야 된다고 하고 동안의 조건이 과연 뭔가? 가장 간단한 예로 처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피부가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조건을 과학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데 동안의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모발입니다. 모발. 갑자기 성형외과 의사가 저희들 모발 이식도 많이 하죠. 근데 모발 이식보다는 조금 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여러 지금 그 과학적으로 앞서가는 이런 기업체에서 이제 안드로겐성 이 탈모조차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탈모조차 그냥 먹지 않고 먹는 약이 아니고 바르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는 제가 이 모발 분자 생물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안이 되는 시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주제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점점 더 이 비욘디에서 저도 힘이 나고 더 열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제가 예고한 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